알람브라, 아람브라, 에렘브러는 스페인 그라나다에 위치한 궁전과 요새 단지입니다. 그것은 이슬람 건축의 가장 유명한 기념물 중 하나이며 역사적인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궁전 중 하나입니다. 또한 궁전에는 스페인 르네상스 건축에 주목할 만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1238년 무하마드 1세 이븐 알 아마르, 모하머드 아이비엔 엘어마어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나스리드 에미르이자 알 안달루스의 마지막 무슬림 국가인 그라나다 토우국의 창시자입니다. 그것은 초기 요새와 사무엘 이븐 나그릴라, 세뮤엘 아이비엔 네크릴러의 11세기 궁전이었던 시에라 네바다, 시에러 너베더의 노두인 사비카, 세이비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네스리드 통치자들은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수정했습니다. 왕궁의 많은 특징을 부여한 가장 중요한 건설 캠페인은 14세기 유수프 1세와 무함마드 5세의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1492년 크리스천 리칸퀴스터가 끝난 후, 이 사이트는 페르디난트와 이사벨라 왕궁,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의 원정에 대한 왕실의 승인을 받은 곳이 되었고 궁전은 부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526년 차얼즈 부인은 네스리드 궁전과 직접 나란히 새로운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을 의뢰했지만 17세기 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다음 세기에 걸쳐 파손되었으며 건물은 불법 거주자가 차지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1812년에 그 일부를 파괴했습니다. 그 후 아람브라는 영국인, 미국인 및 기타 유럽 낭만주의 여행자들에게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워싱턴 어빙으로 그의 테일즈 오브 더 에렘브러 1832는 이 사이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은 현대 과학 연구의 대상이 된 최초의 이슬람 기념물 중 하나였으며 19세기 이래로 수많은 복원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스리드 시대의 아람브라는 아래 그라나다의 나머지 지역과 분리된 독립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금요일 모스크, 터키시 목욕탕, 도로, 주택, 장인 작업장, 무드질 공장, 정교한 급수 시스템과 같은 이슬람 도시의 대부분의 편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실의 도시이자 성체로서 적어도 6개의 주요 궁전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하여 엘버리치 분기의 전망을 지휘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보존된 곳은 믹슈아어, 코마러스 팰리스 오브 더 라이언즈 및 파어텔 팰리스로 오늘날 방문객들에게 주요 명소를 형성합니다. 다른 궁전은 역사적 출처와 현대 발굴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아람브라의 서쪽 끝에는 알카사바 요새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탑과 요새화된 문도 아람브라 성벽을 따라 위치해 있습니다. 아람브라 성벽 바깥쪽과 동쪽 근처에 위치한 제너럴 라이프는 유서 깊은 과수원과 현대적인 조경 정원과 함께 이전 네스리드 시골 저택이자 여름 궁전입니다. 나스리드 궁전의 건축은 지난 세기에 걸쳐 개발된 무어 건축의 전통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안뜰을 중심 공간과 기본 단위로 사용하여 다른 홀과 방이 조직된 것이 특징입니다. 안뜰은 일반적으로 반사 수영장이나 분수와 같은 중앙에 물 기능이 있습니다. 장식은 건물 내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로 아래쪽 벽에는 타일 모자이크로 장식하고 위쪽 벽에는 새겨진 치장 벽돌로 실행되었습니다. 기하학적 패턴, 식물 모티프, 아랍 비문이 장식 모티프의 주요 유형이었습니다. 또한 모카오너즈로 알려진 종유석과 같은 조각은 아치형 천장과 같은 3차원 기능에 사용되었습니다. 어원학 아람브라는 아랍어에서 파생되었으며 아랍어의 완전한 형태는 붉은 요셉이었습니다. 아람브라의 알은 아랍어로 더를 의미하지만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름의 정관사가 주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시됩니다. 이름에서 빨간색에 대한 언급은 다진 흙으로 지어진 벽의 붉은 색 때문입니다.
붉은색은 이러한 유형의 건축에 사용되는 지역 점토의 산화철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아람브라 궁전 내의 특정 구조와 위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이름은 중세 시대 이후 종종 19세기에 만들어진 상상력이 풍부한 이름입니다. 나스리드 시대 건물의 원래 아랍어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특정 건물과 역사적 출처에 언급된 일부 이름 사이의 연결을 제안했습니다. 역사 기원과 초기 역사 로마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사비카 언덕에서 고대 기초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비지가스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요새 또는 성체는 9세기의 언덕에 존재했습니다. 칼라의 알하무라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압달라 이븐 무함마드, 에브덜러 아이비엔 모하머드, 제2888의 912의 통치 기간 동안 아라빈과 무아디, 멀레이디즈 사이의 전투 중이었다. 당시의 현존하는 문서에 따르면 붉은 섬은 매우 작았고 성벽은 정복하려는 군대를 저지할 수 없었다. 알하무라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이븐 하이안, 아이비엔 헤이엔, 1076년 사망, 이 기록한 성벽 너머로 쏜 화살에 붙어있는 한 줄의 시에서 나왔다. 11세기 초, 그라나다 지역은 산하자 베르베르족이자 북아프리카 일부를 통치하던 지리드파의 분파인 지리드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1009년 코르도바의 칼리프 왕조가 무너지고 피트나, 내전가 시작되자 지리드의 지도자 자위 벤 지리는 자신을 위한 독립왕국인 그라나다의 타이파를 세웠다. 지리드족은 현재 알바이신, 엘베이신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언덕 위의 알카샤바 알카디마, 엘카버 엘케더머, 옛 성체 또는 옛 궁전로 알려진 성체와 궁전을 지었다. 그것은 남쪽의 세이비커와 모로 언덕에 있는 두 개의 다른 요새와 연결되었습니다. 지리드 성체와 사비카 언덕 사이의 다로강에는 바브 알티파프, 베브 엘다이퍼프, 템버린의 문라고 불리는 수문이 있었는데 필요한 경우 물을 저장하기 위해 닫을 수 있었다. 이 문은 지리드 성체와 사비카 언덕의 요새를 연결하는 요새의 일부였으며 요새의 병사들이 포위 기간 동안에도 강에 접근하여 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요새 유형인 코라차, 아랍어 코러저에서 유래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알카사바 알자디다, 새로운 성체라고도 알려진 사비카 언덕 요새는 나중에 아람브라의 현재 알카사바 기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리드 왕 하부스 이븐 막산과 바디스치아에서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은 사무엘 하나기드, 히브리어 또는 이스마일 이븐 나그릴라, 아랍어로 알려진 유대인 행정관이었다. 사무엘은 사비카 언덕에 자신의 궁전을 지었는데 아마도 현재의 궁전이 있던 자리에 있었을 것이지만 그 궁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는 정원과 물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스리드 시대 1228년 이후 알모하드 통치는 무너졌고 지역 통치자와 파벌이 안달루스 영토를 가로질러 다시 등장했습니다. 레콩키스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페르디난트 3세와 제임스 1세가 각각 통치하는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기독교 왕국들은 안달루스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정복을 이뤘다. 카스티아는 1236년에 코르도바를 1248년에 세비야를 점령했다. 한편 이븐 알-아마르, 무함마드 1세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오래 통치한 이슬람 왕조인 나스리드 왕조를 세웠고 나스리드 왕조는 그라나다의 토우국을 통치했습니다. 레콩키스타와 기독교 스페인 시대 1492년 1월 나스르의 마지막 술탄인 그라나다의 무함마드 12세는 아람브라 궁전 자체를 공격하지 않고 그라나다의 토우국을 항복시켰으며 가톨릭 군주들인 아라곤의 페르디난트 2세와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1세 여왕의 군대가 압도적인 병력으로 주변 영토를 점령했다. 무함마드 12세는 1925년 네오폴도 토레스 발바스, 리어폴도 토레즈 벨버스, 가 70개의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확인된 것처럼 조상의 유해를 단지에서 옮겼습니다. 유해는 현재 르크린 공국의 만저자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복 후 알람브라는 왕궁과 스페인 왕관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사벨라와 페르디난도는 처음에 이곳에 거처를 정하고 1492년 5월 25일까지 몇 달 동안 그라나다에 머물렀다. 이 체류 기간 동안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월 31일, 군주들은 개종을 거부하는 스페인의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아람브라 칙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라나다의 항복을 목격하기 위해 참석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대사의 전당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원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4월 17일 그들은 그해 말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원정의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기독교 통치자들은 궁전 단지를 추가하고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람브라, 에렌브러의 주지사직은 텐딜러 가족에게 맡겨졌으며, 나스르 궁전, 네스리드 궁전 중 하나인 팔라시오 델 파탈 알토, 팔라시오 딜리트 파오텔 엘토, 파르탈 궁전 근처를 가족 거주지로 사용했습니다. 텐디아의 두 번째 백작인 이니고 로페즈 더 멘도저 와이 키뉴네스, D. 1515는 무함마드 12세가 알람브라의 열쇠를 넘겨주고 알람브라의 첫 번째 스페인 총독이 되었을 때 페르디난트 2세의 측근에 참석했습니다. 정복 후 거의 24년 동안 그는 화약 포병의 공격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요새를 수리하고 수정했습니다. 토레 데 시에테 수엘로스, 토레이 더 세테이 스일로즈, 토레 데 라스 카베자스, 토레이 더 라스 커베이저스, 토레스 베르 메아스, 토레즈 버메저즈와 같은 여러 타워와 요새화가이 기간에 지어지거나 강화되었습니다. 1512년에 백작은 만데자어의 재산을 수여받았고 이후 만데자어 후작의 칭호를 그의 후손에게 전달했습니다. 샤를 5세, 제위 15161556는 1526년 포르투갈의 아내 이사벨라와 함께 알람브라를 방문했고 이곳을 왕궁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1528년에 시작되어 1537년에 완성된 왕실 아파트로 사용하기 위해 네스리드 궁전의 일부를 재건하거나 수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코마레스 궁전의 일부를 철거하여 당시의 르네상스 양식으로 디자인된 샤를 5세 궁전으로 알려진 기념비적인 새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궁전의 건축은 1527년에 시작되었지만 결국 1637년 이후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텐딜라 몬데자르 가문의 총독직은 1717에서 1718년에 끝났는데 펠리페 5세가 알람브라에 있는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고 몬데아르 후작 호세데 멘도사 이바네스 데 세고비아 16571734를 해임하면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그를 반대하는 후작에 대한 보복으로 알람브라 시장 알케이드에서 해임했다. 텐딜라 몬데아르 가문의 이탈은 알람브라 가문의 가장 심각한 쇠퇴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 기간 동안 스페인 국가는 자원이 거의 없었고 방치된 궁전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던 이기적인 지방 총독이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알람브라는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810년에서 1812년 사이 그라나다는 반도 전쟁 동안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세바스티안이 백작의 지휘 아래 프랑스군은 알람브라를 요새화된 위치로 점령하고 기념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시를 철수한 후 그들은 단지 전체가 요새 진지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시도했다. 그들은 스페인 군인 호세 가르시아, 호제이 가어시어에 의해 나머지 퓨즈가 비활성화되기 전에 8개의 탑을 성공적으로 폭파했습니다. 1821년에 지진이 일어나 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9세기 초에는 죄수, 상위군인 및 기타 소외된 사람들이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회복 및 현대 수복물 무어인 시대의 아람브라 궁전, 에딘 로워드 윅스, 1876 일찍이 18세기 후반의 알람브라의 모습과 세부 사항은 스페인의 사파가와 관리들에 의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의 첫 10년 동안 다른 유럽 작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사이트는 서양 낭만주의 작가들에게 매혹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의 출판물은 이전 무어 궁전의 화려한 건축물과 현재의 파멸과 방치 상태 사이의 대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주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동양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커지는 것과 일치했는데 오리엔티얼리즘,
이는 이국주의와 알람브라의 동양적 속성에 대한 강조를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알람브라의 재발견은 주로 프랑스, 영국, 독일의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830년 그라나다에 살던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은 1832년에 처음 출간된 아람브라 이야기, 테일즈 오브 더 에렌브러를 썼는데, 이 책은 스페인 남부와 아람브라와 같은 이슬람 시대 기념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존 프레드릭 루이스, 리처드 포드, 리처드 포워드, 프랑수아 르네 드 샤토브리앙, 프란사러네이 더 셰토브리안드, 오웬 존즈와 같은 다른 예술가와 지식인들은 19세기에 그들의 글과 사파를 통해 알람브라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859년 라파엘 컨트레러스가 추가한 돔을 보여주는 19세기 사진의 사자 법원 파빌리오는 나중에 리어폴도 토레즈 벨버스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아람브라, 에렌브러의 복원 작업은 1828년 건축가 호제이 컨트레러스에 의해 착수되었으며 1830년 페르디난트 7세, 퍼드낸드 7에 의해 기증되었습니다. 1847년 콘트레라스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라파엘, 1890년 사망과 손자 마리아노 콘트레라스, 1912년 사망가 계속했습니다. 콘트레라스 가문은 1907년까지 알람브라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이자 보존가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문체 복원 이론을 따랐는데, 이는 기념물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요소를 건설하고 추가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반드시 역사적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아람브라의 동양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랍 스타일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1858에서 1859년에 라파엘 컨트레러스와 후안 푸냐, 완 퍼그네어 는 네스리드 건축과 아무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스 법원, 코어트 오브 더 라이언즈과 머틀즈 법원, 코어트 오브 더 머텔즈의 북쪽 현관에 페르시아 모양의 구형돔을 추가했습니다. 1868년 혁명으로 이사벨라 2세가 폐위되었고 정부는 알람브라를 포함한 스페인 군주제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1870년에 아람브라 궁전은 스페인의 국립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국가는 주정부 기념물위원회가 감독하는 보존을 위한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아람브라 보존 책임자로 일한 콘트레라스 건축가 중 마지막 메리아노 컨트레러스는 1890년 4월 건축 큐레이터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그의 보존 전략은 다른 당국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890년 9월 화재로 코마러스 팰리스의 살러 더 라 바우커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사이트의 취약성이 부각되었습니다. 1903년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그 결과 1905년에 특별위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알람브라의 보존과 복원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콘트레라스와의 마찰로 인해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1907년 메리아노 컨트레러스는 모데스토 센도이어로 교체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센도야는 새로운 유물을 찾기 위해 많은 발굴 작업을 시작했지만 종종 이러한 작업을 완성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급수 시스템과 같은 사이트의 일부 중요한 요소를 복원했지만 다른 요소는 소홀히 했습니다. 센도야와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특별위원회는 1913년에 해산되고 1914년 알람브라 위원회 페일러네이토로 대체되어 다시 사이트의 보존과 센도야의 작업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1915년에는 공공교육부, 나중에 국가교육부의 미술국장과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메리아노 컨트레러스가 그랬던 것처럼 센도야는 계속해서 감독기관과 충돌하고 그들의 통제를 방해했다.
그는 결국 1923년에 해임되었다. 19세기, 21세기, 20세기 복원 작업 전후의 엘커자버, 토레이 케이브라더의 전망. 샌도이어 이후 리어폴도 토레즈 벨버스는 1923년부터 1936년까지 수석 건축가로 임명되었습니다. 훈련된 고고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토레스 발바스, 토레즈 벨버스의 임명은 알람브라 궁전 보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1931년 아테네 기념물 복원 헌장의 원칙을 지지했는데, 이 헌장은 정기적인 유지관리, 과거의 작업에 대한 존중, 유산 기념물에 대한 법적 보호,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한 복원에 필요한 현대 기술과 재료의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알람브라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그의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 컨트레러스 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진 부정확한 변경 및 추가 사항 중 일부는 취소되었습니다. 젊은 건축가는 벽으로 둘러싸인 아케이드를 열고 채워진 수영장을 다시 굴착하고 누락된 타일을 교체하고 치장 벽도 글자가 부족한 비문을 완성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차얼즈 V의 궁전에 천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또한 알람브라의 여러 지역에서 체계적인 고고학 발굴을 수행하여 팔라시오 델 파탈알토, 팔라시오 딜리트 파우텔엘토와 아벤세라 지스 궁전, 팰리스 오브 더 어벤서라지즈과 같은 잃어버린 나스리드 건축물을 발굴하여 이전 궁전 도시 전체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토레스 발바스, 토레즈 벨버스의 작업은 1936년부터 1970년까지 수석 건축 큐레이터였던 그의 조수 프란시스코 프리에토 모레노, 프란시스코 프리토 머레이노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1940년에 새로운 알람브라 위원회가 설립되어 이 지역을 감독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984년 마드리드의 중앙정부는 안달루시아 지방정부로 사이트에 대한 책임을 이전했으며 1986년에는 사이트의 계획 및 보호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과 문서가 개발되었습니다. 1984년 아람브라, 에렌브러와 제너럴라이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은 현재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연구, 고고학 조사 및 복원 작업은 21세기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아람브라 유적지는 길이가 약 700에서 740m, 2300에서 2430풋, 이고 가장 큰 너비는 약 200에서 205m, 660에서 670풋입니다. 서북서쪽에서 동남동쪽으로 확장되며 약 14만 2천 스퀘어미터, 153만 제곱피트 또는 35에이커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베이거 또는 그라나다 평원, 플레인 오브 그러나더, 이 내려다 보이는 좁은 곳에 서 있으며 시에라 네바다, 시에러 너베더에서 내려올 때 북쪽의 다로강, 다로 리버에 의해 새겨져 있습니다. 요새가 건설되는 붉은 점토 매체로 함께 유지되는 입상 골재로 그 결과 벽돌과 석재로 보강된 층이 쌓인 건축, 국소 캐리커처의 특징적인 색조를 부여하며 레드 힐이라는 이름의 뿌리에 있습니다. 알람브라의 가장 서쪽에 있는 특징은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큰 요새인 알카자바입니다. 관광객의 수요로 인해 현대의 접근은 푸에어터 더 라 저스티셔, 정의의 문을 통해 알카자바, 엘커자버를 마주보고 있는 큰 수크 또는 공공시장 광장으로의 주요 접근에서 시작된 원래의 순서와 반대로 지금은 나중에 기독교 시대의 발전에 의해 세분화되고 모호합니다. 푸에르타 델 비노, 푸에어터 딜리트 비노에서 칼레 레알, 카이에이 리얼, 로얄 스트리트은 아람브라, 에렌브러를 쭉 척추를 따라 모스크, 터키식 목욕탕 및 다양한 기능 시설이 있는 남부 주거 지역과 알바이신, 엘베이신의 전망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광범위한 조경 정원이 있는 귀족의 여러 궁전이 차지하는 북부 지역. 고원의 나머지 부분은 13개의 방어탑이 있는 요새화된 벽으로 둘러싸인 초기와 이후의 무어 궁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레 데 라 인판타, 토레이 더 라 인펜터,
와 토레데 라 카우티바, 토레이 더 라 코티버와 같은 곳에는 미니어처의 정교한 수직 궁전이 있습니다. 바로 강은 북쪽의 계곡을 통과하여 그라나다의 알바이신, 엘베이신, 지구와 고원을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아람브라 공원을 포함하는 사비카 계곡은 서쪽과 남쪽에 있으며 이 계곡 너머에는 거의 평행한 몬테 마우로르 능선이 안테케로엘라 지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계곡은 에미르의 여름 즐거움 정원인 제너럴 라이프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살머란 에스커바어는 나중에 낙엽 느릅 나무를 심으면 네이아웃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모호함으로 나무가 벌거벗은 겨울의 원래 풍경을 더 잘 읽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축학, 일반 디자인, 나스리드 궁전, 네스리드 팰리시즈의 디자인과 장식은 초기 세기의 무어, 서부 이슬람, 건축의 연속이지만 자체 특성을 개발했습니다. 98. 세심하게 균형 잡힌 안뜰, 물 특징, 정원, 가느다란 기둥의 아치, 복잡하게 조각된 치장 벽돌과 타일 장식의 조합은 네스리드 건축의 미묘하고 친밀한 것으로 묘사되는 품질을 제공합니다. 벽은 대부분 다진 흙, 석회 콘크리트 또는 벽돌로 지은 다음 석고로 덮었고 지붕, 천장, 문 및 창문 셔터에는 나무, 주로 소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건물은 내부에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장식은 내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스리드 궁전 건축의 기본 단위는 중앙의 수영장, 분수 또는 수로가 있는 직사각형 안뜰이었습니다. 안뜰은 호레 위에 이면 또는 사면의 측면에 있으며 종종 아케이드 현관이 선행됩니다. 이 건축물 중 다수는 정원이나 도시의 경치 좋은 전망을 지휘하는 외부에서 돌출된 방인 미러도어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건물은 조화로운 시각적 품질을 제공하는 수학적 비례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안뜰의 배치, 창문 분포 및 물 기능의 사용은 기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여름에는 환경을 냉각하고 환기시키는 동시에 겨울에는 차가운 초안을 최소화하고 햇빛을 최대화했습니다. 위층의 방은 더 작고 밀폐되어 있어 겨울에 사용하기에 더 적합했습니다. 안뜰은 일반적으로 남북 방향으로 정렬되어 겨울에는 정오의 메인 홀이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에는 더 높은 정오의 태양이 홀을 마주보고 있는 현관의 위치와 깊이에 의해 차단됩니다. 건축가와 시인, 알람브라를 지은 건축가와 장인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디완 알린스하, 디반 에린즈하, 즉 찬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관은 건물 설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비문이 장식에 매우 두드러지게 등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챈서리의 수장은 종종 술탄의 고관,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건축가는 아니지만 이 직책에 있는 많은 개인의 임기는 아람브라 건축의 주요 단계와 일치하며 이는 그들이 건설 프로젝트를 이끄는 데 역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븐 알 자야브, IBN 엘제이어브, 이븐 알 카티브, IBN 엘케티브, 이븐 잠나크, IBN 잼넙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인물들도 알람브라 궁전의 벽을 장식한 많은 시를 썼습니다. 이븐 알 자야브는 1295년에서 1349년 사이에 무함마드 2세부터 유수프 1세까지 6명의 술탄 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직자의 수장을 역임했다. 이븐 알카티브는 1332년에서 1371년 사이의 다양한 기간 동안 성직자의 수장과 고관을 역임했으며 술탄 유수프 1세와 무함마드 5세 밑에서 이븐 잠나크는 1354년에서 1393년 사이에 고관과 성직자를 역임했다. 무함마드 5세와 무함마드 7세 치하에서 장식, 조각된 치장 벽토 또는 스페인어로의 와 모자이크 타일은 벽 장식에 사용되었으며 천장은 나무로 만들어져 차례로 조각하고 칠할 수 있습니다. 타일 모자이크와 나무 천장은 종종 기하학적 모티브를 특징으로 합니다. 타일은 낮은 벽이나 바닥에 사용되었고 치장 벽돌은 상부 영역에 사용되었습니다. 치장 벽돌은 일반적으로 식물 아라베스크 모티프, 서사시 모티프, 기하학적 모티프 또는 세브커 모티브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3차원 모카어너즈, 스페인어로 모더러바의
더 조각될 수 있습니다. 알람브라의 특징인 아랍 비문이 벽을 따라 새겨져 있으며 여기에는 코란 발췌문, 나스리드 궁정 시인들의 시, 나스리드의 모토인 위 라 그엘리브 아일럴러의 반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사엘, 엘메리어 지방에서 채석한 흰색 대리석은 분수와 가느다란 기둥을 만드는 데